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리즘의 네 번째 이야기 분할 정복에서 다섯 번째 이제 그 외의 알고리즘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문제들에 있는 영역을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기타에 해당되는 알고리즘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카운팅 인버전입니다. 네, 이건 그 클라인베르그 책에서만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배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정렬되지 않은 배열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렬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들까, 비용이 얼마나 들까, 또는 얘는 얼마나 엉망인가를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정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숫자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순서가 바뀐 녀석들의 개수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연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오름차 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1 앞에 있는 숫자는 다 1보다 작아야 되고 1 뒤에 있는 숫자는 다 1보다 커야 됩니다. 이 3하고 5는 다 1보다 크니까 상관이 없는데 2하고 4는 1보다 앞에 나오지만 더 작아요. 네, 그래서 이 J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J보다 앞에 나오지만, 즉 인덱스가 J보다는 작지만 그 값은 J보다 큰, 이게 순서가 바뀐 녀석이죠. 이런 게 몇 개나 있냐는 거죠. 그래서 2, 1 순서가 바뀐 쌍입니다. 4, 1 순서가 바뀐 쌍입니다. 그리고 4, 3 얘가 순서가 바뀐 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열은 순서가 바뀐 쌍이 3개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얘도 우리가 브루트 포스하게 찾아볼까요? 쉽습니다. 브루트 포스하게 하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서 모든 쌍에 대해서 앞에 있는 게 더 크니? 라고 물어보고 더 커요? 그러면은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걔를 입혀나면 됩니다. 네, 시간 복잡도 당연히 비고의 n제곱 걸리겠죠. 이 알고리즘을 분할 정복으로 푸는 방법은 머지 소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제너럴 케이스 우리가 잘 알고요. 머지 소트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s 플러스 2의 중앙값인 s와 2의 중앙값인 m을 계산한 다음에 앞의 절반, 뒤의 절반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합할 때 머지하는 과정에서 왼쪽에 있는 원소의 값이 오른쪽에 있는 원소의 값보다 큰 녀석을 카운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리즘은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 뒷부분 머지 카운트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합병 정렬에서의 머지는 왼쪽에 있는 게 더 크면 이 LPTR이 가리키고 있는 값을 기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크면 RPTR이 가리키고 있는 값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주어진 배열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합병을 할 건데, 이 값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 더 크면, 현재 지금 인버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수를 세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한계예요. 여기서는 안 세도 되죠. 왼쪽에 있는 게 더 작으니까. 여기서는 세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더 크니까 안 세도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은 5를 보면 5하고 11을 비교하면 5가 더 작으니까 5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실은 12가 5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2는 왼쪽에 있는 배열에서 제일 작은 값이죠. 맨 앞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가 5보다 더 크다? 뒤에 있는 게 다 5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전부 다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나보다 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인버전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작다면 왼쪽에 남은 배열 전부의 개수를 카운트 해줘야 됩니다. 네, 38은 괜찮죠? 여기서 또 볼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더 작아요. 그래서 통과. 그런데 그 다음을 보죠. 4는 어때요? 5보다 작으니까 4를 쓸 건데 5보다 작다는 뜻이 뭐예요? 이 뒤에 있는 값들이 다 4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4개를 카운트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9하고 12하고 19 비교하면 12가 더 작으니까 그냥 기록되죠. 16도 작으니까 그냥 기록되죠. 그런데 38은 19보다 크죠. 19가 기록되면서 나보다 큰 녀석이 하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38하고 20 비교할 때 10이 더 크죠. 하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38하고 27 비교하면 또 38이 더 크죠. 또 하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1개의 인버전이 존재한다 라고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연산에서 머지소트하고 다른 점은 이거 하나 딱 더하는 건데, 이거 하나 더한다고 크게 시간 복잡도가 증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카운팅 인버전의 시간 복잡도는 합병 정렬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고에 n로그 n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타일링 문제입니다. 이 타일링 문제는 n/n 크기의 보드를 1/2 크기의 트로미너로 채우는 겁니다. 여기서 보드는 에서 n은 2의 K승의 형태로만 표현됩니다. 그래서 2, 4, 8, 16 이런 식으로 쭉 갈 거고요. 하나의 타일만 블랭크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는 어떤 트로미너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트로미너는 이렇게 1/2 크기의 오브젝트입니다. 얘를 가지고 얘를 채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할 정복으로 풀어봅시다. 그러면 분할은 n/n 크기의 타일을 이렇게 n/n 크기의 타일을 2분의 n/2 2분의 n으로 쪼갤 겁니다. 2분의 n/2 2분의 n으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2분의 n/2 2분의 n/2 타일로 쪼갠 거 4개를 채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어퍼 레프트, 어퍼 라이트, 로어 레프트, 로어 라이트 이렇게 하는 거죠. 결합은 필요 없습니다. 네. 디제너리 케이스는 n이 2인 경우인데 이 트로미너를 가지고 얘를 채우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회전시켜 가면서 하면은 하나 다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건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분할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n이 4인 경우에는 이렇게 4개로 쪼갤 겁니다. 그러면은 블랭크를 포함하고 있는 셀 하나하고 블랭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셀 3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경우에는 얘를 블랭크 취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얘를 블랭크 취급하고 얘는 얘를 블랭크 취급해요. 그러면은 이 4개를 푸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트로미너가 얘를 채울 수 있습니다. n이 8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블랭크를 가진 셀이 여기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셀은 얘를 블랭크 취급하고 이 보드는 얘를 블랭크 취급하고 이 아래 보드는 얘를 블랭크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트로미너를 채우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2분의 n/2 2분의 n짜리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네, n/n개의 타일을 채우는 게 2분의 n/2 2분의 n개의 타일 4개를 채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제너리 케이스는 비고의 원입니다. 여기에 마스터 시어렘을 적용을 해보면 D는 0이고 로그 B의 A는 2니까 n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맥시멈 서브 어레이 문제를 한번 보죠. 네. 이게 어느 회사의 주가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100이었는데 다음 달에는 110이 됐고요. 113이 됐고요. 그 다음 달에는 110이 됐고요. 그 다음 달에는 85가 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네. 이 기록들을 쭉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최대 상승 구간이었나요? 예를 들면 뭐 7일 때부터 이렇게 올라온 11일 때까지가 이때가 최대 상승 구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일일 때 63에서부터 11일일 때까지가 최대 상승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찾아요? 네, 이거 찾는 방법은 두 날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100에서 113이 됐으니까 13이 플러스 됐죠. 113에서 11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됐죠. 110에서 85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5가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인지를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체인지에 배열해서 네, 이제 우리는 이 체인지에 배열해서 그 부분 합이 최대인 부분 서브 어레이를 찾는 겁니다.
이 서버레이가 뭐예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즉 맥시멈 서버레이 문제는 이렇게 최대 상승 구간을 찾아라, 이런 걸 문제를 풀 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브루트포스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구간이 있으면 이 모든 쌍에 대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맥시멈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네, 비고의 n제곱이 걸리는 연산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할정복을 이용해서 한번 쉽게 풀어보죠. 어떻게 분할정복을 할 거냐?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스타트부터 엔드까지인데 미디언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의 맥시멈 서버레이는 앞의 절반, 여기서의 맥시멈 서버레이와 뒤의 절반, 여기서의 맥시멈 서버레이 중에서 하나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센터를 지나는 이 구간에서 맥시멈 서버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센터에서의 맥시멈 서버레이를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네, 디제너리 케이스는 쉽습니다. 뭐 S와 E가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이제 맥시멈 서버레이죠. 분할은 보세요. 이게 S고 이게 E예요. 이게 M이 될 테니까 이 중에서의 맥시멈 서버레이를 찾아주세요. 이게 레프트고요. 이 중에서의 맥시멈 서버레이를 찾아주세요. 이게 라이트가 될 겁니다. 이 둘은 같은 형식의 재교출을 할 거고요. 결합은 이 레프트, 라이트하고 센터를 구할 건데, 센터는 M을 포함한 구간에서의 맥시멈 서버레이입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왼쪽으로 쭉 더해가면서 값이 최대인 구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세요. 왼쪽이 바로 마이너스니까 뭐 더 이상 갈 게 없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오른쪽은 어때요? 더해가면서 이제 최대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이었죠. 그 다음은 줄어들었지만 다시 또 증가하죠.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줄어드니까 이 12까지 해서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 썸과 라이트 썸을 구해서 그 중에 이제 두 값을 더해서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보면, 미안합니다. 여기는 디제너리 케이스는 비고의 1이죠. 디바이드는 원래 주어진 알고리즘이 t의 n이라고 하면 t의 2분의 n의 2배죠. 그리고 머지하는데 비고의 n.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고의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분할정복을 이용해서 일단 분할정복의 기본 아이디어를 얘기했고, 기본 연산들 얘기했고, 곱셈에서의 연산 얘기했고, 다른 문제들에서 계산기하고 기타 문제를 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분할정복을 다 해서 수뭉이도 기쁘다고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네요. 네, 수고했습니다.